안녕하세요. 성수기입니다. 생기초 스타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는 영어가 잘하는 그곳 생기초 스타터입니다. 오늘은 가짜로 말하는 영문법, 가정법 두 번째 시간 준비했습니다.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정의 스테이션과 함께 자 기초를 기적으로 만들었던 노하우를 담아서 복습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여러분 이렇게 남녀가 싸우면서도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명령법 가라, 직설법 안 가는구나, 가정법 너 좀 갔으면 좋겠다. 실제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실제는 안 갔는데 갔으면 하는 그 바람은 got to the junk to the bob,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것은 실제 상황에 대한 반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가정법은 이들이 했죠. 자,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날 수 없다라고 평범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내가 새라면 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가정법 문장으로 대륙과 대륙 간의 비행이 가능하게 했던 그들. 자, 그들이 가정법 문장을 썼다는 걸 본인들이 이렇게 역사상으로 오랫동안 활용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자, 해당되는 가정법 문장은요. 가정법 뭐에 해당될까요? 가정법 과거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죠. 가정법 과거로요. 해당되는 가정법 과거, if절의 동사의 모양이 과거예요. 자, 동사의 모양이 과거라는 건 실제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현재에서 온 거죠. 현재에서 폴짝해서 넘겼지만 실제로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현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의 가정을 가정법 과거라고 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If I were a bird, 내가 새라면 실제 현재 내가 새가 아니지만 난 조류가 아니지만 내가 새라면 I could fly, 난 날 수 있을 텐데 내가 날 수 있을 텐데 실제는 못 날지만 날 수 있을 텐데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직설법 문장의 가정법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선 현재 시제였던 게 과거 시제로 변하고요. 아까는 할 수 없었던 것이 지금은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 있던 can이라는 조동사가요. could로 바뀌게 되는 거고 여기 있던 not이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직설법과 가정법의 차이입니다. 실제 직설법과 가정법은 이렇게 시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시제를 배우면서 시제는 외우시는 게 아니다. 시제는 그리어서 이해하는 거다. 가정법도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자, 가정법도 그려서 정리하실 수 있죠. 자, 실제 우리가 서 있는 시점은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는 여기에 서 있고 현재 일어난 일들, 예를 들어서 난 새가 아니야. 난 날 수 없어. 라는 사건들을 자, 내가 새고 싶고 날고 싶다면 과거로 돌리는 거죠. 과거로 돌려서 쓴 문장은 시제가 과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르기는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고요.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것은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가 되는 거죠. 오케이.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하셨어요. 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주어 우슈쿠마 동사 원형.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뒤에 동사 원형. 자, 과거는 비동사는 워로 통일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F 주어 or 또는 과거, 주어 우슈쿠마 동사 원형.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그에 반해서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야, 어제 지갑을 안 가져와서 돈이 없었어. 밥을 못 사 먹었잖아. 어제 돈이 없어 밥을 못 사 먹었어요. 그런데 어제 돈만 있었으면 밥을 사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고 싶다면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대과거로 돌리게 되는 거죠. 대과거는 if 주어 had pp. 오케이. if 주어 had pp, 컴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쓰면 될까요? 주어 그리고 우슈쿠마 이 had pp를 떼어서 가지고 오면 have pp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슈쿠마는 그대로이고요. 자, 여기는 had pp를 가져다가 조동사 뒤에는 원형을 써야 되니까 원형으로 바꿔서 우슈쿠마 have pp를 쓰는 거죠. 오늘은 여기에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정법 대과거는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실제로 여러분 그러면 미래에 대한 것을 조건으로 거는 건 가정법 현재. 가정법 현재는 현재 모양을 쓰고요. 조동사도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자, 가정법
미래라는 건 대미래에 와서 진짜 일어나기 얼토당토 어려운 일들, 이런 것은 또 가정법 대미래에서 가져온 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미래는 사라지고 미래만 남는 거죠. 가정법 미래,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대과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과거, 과거, 현재, 미래만 남고 대미래는 없어도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정법은 4가지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여러분들, 자, 이 2가지가 가장 시험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요 대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과거는 여러분 무슨 사실에 대한 반대라고 했죠?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입니다.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즉,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는 가정법 대과거 또는 과거 완료라고 부르셔도 돼요. 대과거 또는 과거 완료. 왜? 대과거도 어차피 헤드 PP라 쓰시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도 헤드 PP라 쓰시기 때문에 역시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멘트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가정법 과거 vs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셔도 되고 대과거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 2가지를 집중적으로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자, 보시도록 할게요. 우선 먼저 여기에서 가정법 과거, 가정법 대과거 또는 과거 완료.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책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돼 있지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여기 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미국에 있다면 난 영어를 더 잘할 텐데 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자, 비동사를 썼어요. 그럼 비동사가 과거를 썼네요. 그러면 이거는 가정법 뭐가 될까요? 과거 모양을 쓰셨으니까 가정법 과거. 여기에 과거 모양을 썼잖아요. 여기 과거 모양을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무슨 사실에 대한 반대?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그죠?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가정법 과거라고 쓰고, 가정법 과거 공식은 당연히 if절에 동사의 모양이 과거 모양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비동사는 워로 통일하는 거고, 뒤에는 우슈쿠마 그대로 들어가 주시고요. 우슈쿠마 뒤에는 동사 뭐 쓴다? 원형, 나단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자, 내가 미국에 있지 않아서 영어를 못해. 내가 미국에 있으면 영어 잘한테 말이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가정법 과거로 표현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를 때는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거. 이거 보고 이게 네이밍이고요. 그리고 내용은 과거? 과거라는 거는 여기서 넘어와서 과거니까 다시 돌아가면 현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 이런 예문 어떠세요? 내가 미국에 있었더라면 난 영어를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은 여러분 헤드 PP 가정법 대과거 또는 그 유명한 과거 완료?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썼다는 거죠. 이거를 쓴다는 건 어디서 온 거예요? 펄짝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과거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대과거라는 건 실제 과거에서 넘어가는 거죠. 여기가 대과거예요. 그게 과거에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대과거는 과거에서 넘어간다. 즉,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는 가정법 대과거로 쓰는 거죠. 즉, 대과거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거, if 주어, 헤드 PP. 그러면 헤드 PP가 왔다는 건 원래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과거에서 왔다는 거죠. 즉,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는 가정법 대과거. 그리고 우슈쿠마 그리고 헤드 PP 따서 have PP. 우슈쿠마 have PP가 되는 거죠. 오케이, 되셨을까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 가정법 대과거 또는 과거 완료는 원래는 어디서 왔어요? 과거에서 왔으니까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깨끗하게 한번 지워놓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즉, 이 말은요. If I were in America, I could speak English better. 저는 지금 만드는 과정을 다 보여줬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이 if절에서 만약에 여러분 보여드렸는데 if절에서 이렇게 were가 보인다. 그러면 if절에서 이렇게 head pp가 보인다. 이것만으로 여러분들 구분이 돼요. if절에 이거 과거잖아. if절에 이거 대과거잖아. 또는 과거 완료. 이렇게 썼다는 건 이게 과거를 썼다는 건 어디서 넘어온 거지? 현재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과거라는 건 어디서 넘어온 거지?
아, 과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현재에 대한 반대는 과거로,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는 대과거로 쓰게 되는 거죠. 즉, 이 예문을 보았을 때 지금 나는 미국에 없어. 그래서 내가 영어를 못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밑에 거 같은 경우는 과거에 내가 초등학교 때 미국에 없었어서, 과거에 초등학교 때 과거에 미국에 없었어서 자, 내가 영어를 못해. 라는 말을 초등학교 때 미국에만 있었더라면 초등학교 때 영어 잘했을 텐데,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정법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살짝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부르는 이름, 그 네임은 어디서 온 거냐면 if 뒤에 있는 동사 모양. 여러분, 이게 이름이에요. 이 가정법 뭐라는 이름인 거고, 실제 속뜻은 과거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구나. 대과거? 그럼 앞에가 뭐가 있을까요? 과거.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법 과거라는 건 뿔뿔뿔 원래는 현재에서 온 거고, 가정법 대과거라는 건 뿔뿔뿔뿔 돌아가면 원래 과거에서 온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한 문장이 되는 거죠. 즉, 여기가 과거를 썼다는 건 현재는 안 그런데 그렇다고 가정한 거구나. 여기에 대과거를 썼다는 건 과거는 안 그런데 그렇다고 가정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요거를 우리가 주절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주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절에 있는 동사의 모양은 원래 유명한 게 우슈쿠마, 조동사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예요. 우드는 일반적으로 의지, 화자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의지인 거고, 쿠드는 가능성, 쿠드도 가능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슈쿠마라고 해서 우드나 쿠드, 우드나 쿠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보통 많이 쓰는데요. 그때 그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어야 돼요. 즉,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원형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조동사 뒤에 오면 자연스럽게 원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동사의 과거 모양을, 여기 있는 과거 모양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죠. 즉, 원형에다가 ed를 하면 과거 모양인데, 그걸 어차피 여기다 데려와도 원형으로 바뀌어요. 헤드 pp라는 걸 따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면 자연스럽게 동사 원형으로 바뀌니까 헤드가 해부로 바뀌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한번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 암기하는 방법도 정말 쉬워요. 자, 보세요.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과거형이니까 우슈쿠마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이겠구나. if 주어 헤드 pp. 헤드 pp면 우슈쿠마 뒤에는 have pp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가정법을 우리가 한 번을 이해하셨다면 그 다음 필연적으로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게 공식의 암기예요. 선 이해 후 암기. 가정법 과거는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컴마 주어 우슈쿠마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은, 자, if 주어 had pp, 컴마 주어 우슈쿠마 have pp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 가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부르는 이름 부분과 그리고 내용 부분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게 과거라면 실제 현재의 반대, 보이는 게 대과거라면 과거의 반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새로운 면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스테이지는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게 어떤 걸까요? 과거에, 즉 어젯밤에 내가 라면을 먹었는데 현재, 즉 지금 얼굴이 부었어요. 어제 라면을 먹었는데 지금 얼굴이 부었어요. 자, 그러면 과거의 사건이 현재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 전공을 잘못 선택해서 지금 후회해. 작년에 공부를 안 해서 지금 성적이 안 나와. 이런 식으로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영향을 미칠 때, 그때는 가정법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가정법의 특징은 이거였어요. 여러분 봐요.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어디서 온 거예요? 현재. 자,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현재에 들어오는 거고, 자, 그리고 가정법 대과거라는 건 과거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즉, 그러면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현재에서 지금 과거로 가정을 한 거고,
가정법 대과거는 과거에서 대과거로 가정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새가 아니야. 날 수가 없어. 내가 새라면 나는 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현재가 과거로, 오케이? 현재가 과거로 이렇게 원인이 현재에 있고 결과도 현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과 결과가 같은 시점에 있으니까 그게 폴짝 넘어가면서 이렇게 같은 과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예시를 든 어젯밤에 라면을 먹어서 지금 얼굴이 부었어 라는 거는 원인은 언제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어요. 그리고 결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결과는 여기 현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원인과 결과가 각각 다른 시점에 있잖아. 그러면 원인과 결과가 다른 시점에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가정법을 표현하지?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원인이었던 건 대과거로 돌리시고 결과였던 건 과거로 돌리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애매한 거 딱 정해드리도록 할게요. 원인과 결과가 같은 시점에 있지 않아요. 어젯밤에 라면을 먹은 원인이 지금의 나한테 영향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반대로 가정을 하고 싶다. 어젯밤에 라면 먹지 않았으면 얼굴이 이렇게 띵띵 붙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그때는 반반 들어가시는 겁니다. 반반. 어떻게 반반? 여기 있는 대과거에 과거를 사삭 연결하시면 되는 거죠. 대과거를 과거에 사삭 연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과거와 과거를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반반 정리하시면 바로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한번 가볼까요? 해당 문제 반반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다가 여기를 연결하면 반반입니다. 또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If I had been in America, 내가 미국에 있었더라면 I could speak English better. 내가 영어를 더 잘 할 수 있을 텐데. 느낌 오세요? 즉, 내가 미국에 있었더라면, 즉 과거에 미국에 있었더라면 지금 영어를 잘할 수 있을 텐데.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죠. 내가 어렸을 때 미국에 있었으면 지금 영어를 잘할 텐데. 어학 실력이라는 건 원래 쌓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미국에 태어났었더라면 아니면 미국에서 연수를 했었더라면 지금 영어를 잘할 텐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그때 시원하게 이렇게. 자, 가정법 대과거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가정법 과거를 반반, 여기 반 사용하셔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게 바로 혼합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정법 대과거의 if절과 가정법 과거의 주절을 이렇게 합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혼합가정법입니다. 혼합가정법. 자, 혼합가정법이라는 건 과거의 사건, 즉 내가 미국에 살았다는 그 원인이 자, 지금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게 하는 결과로 가정될 때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혼합가정까지 가셨으면 진짜 최고 고급 문법까지 가셨습니다. 직접 배우고 익히 많은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먼저 제가 76번, 77번, 78번은 하나의 덩어리로 준비했어요. 그가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매우 행복할 텐데 이건 지금 책은 없어서 행복하지 않지만 책이 있다면 행복할 텐데 라는 것은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에 해당이 됩니다. 즉 내가 지금 책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아. 하지만 책이 있다면 행복할 텐데 If we had a lot of books 자, could 매우 행복할 텐데 He could be so happy 라고 하셔도 되고요. 자, 행복할 수가 아니라면 would be 행복이라는 의지라면 would be 라고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행복할 텐데니까 could be 말고 would be 라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정법 뭘까요? 가정법 그냥 과거. 가정법 과거라는 건 무슨 사실에 대한 반대?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지금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해석을 보면 많은 책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는 매우 행복했을 텐데 라고 해서 가지고 있다면이 아니라 있었더라면이니까 지금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책이 없어서 불행했어. 그런데 어린 시절에 책이 있었더라면 자, 어린 시절에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가정법 대과거죠. 대과거 if 주어 had pp, 컴마 주어 우슈쿠마 have pp 가볼까요? had pp니까 had에다가 pp를 써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필이면
had 고정이요. pp가 가지다예요. 가지다는 동사 have 이잖아요. 그래서 have라는 동사의 모양을 여기다 맞춰서 had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If he if he had, 즉 if he had a lot of books, 그가 많은 책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had는 고정값이고 가지다라는 동사의 pp 형태는 have, had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had 이렇게 씁니다. 자, 많은 책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는 행복했을 텐데. 가정법 과거, 대과거니까 여러분들 뭘 쓰면 될까요? 오시구만 have pp. would have been so happy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와우. 그때 많은 책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지금 행복했을 텐데. 노골적이다. 그때 많은 책을 가졌더라면 지금 행복하다고. 과거 사실이 현재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게 무슨 가정이라고 했죠? 혼합가정입니다. 혼합가정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자, 혼합가정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여기 머리, 여기 꼬리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죠. 여기가 여기로, 여기가 여기로 들어가시면 그게 바로 혼합가정입니다. 혼합가정은 특히나 여러분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 책이 있으면 지금 행복할 텐데 라는 시간의 부사구랑 같이 써요. 와, 이거 진짜 고급 문법이네. 이거 바로 시험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 정도면 바로 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if he 그 다음에 had 많은 책을 예전에 그 당시에 가졌었더라면 지금 행복했을 텐데. 어렸을 때 많은 책을 읽었더라면 지금 나는 행복할 텐데 라고 한다면 그러면 would be so happy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요거는 여기로, 요거는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바로 혼합가정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76번, 77번, 78번은 묶었어요. 여러분 같이 공부하실 수 있게. 그리고 79번과 80번은 만약 내가 지난밤에 늦게까지 앉았었더라면 지금 필요할 텐데. 와, 지난밤에 늦게까지 안 잤었더라면 지금 피곤할 텐데. 무슨 가정? 혼합가정. 맞습니다. 혼합가정은 if you 그 다음에 뭐 쓰면 될까요? 자, had pp 즉 동사의 모양이 had stayed up late last night. If you had stayed up late last night 지난밤에 늦은 밤까지 안 잤었더라면 if you had stayed up late last night 지난밤에 늦게까지 안 잤었더라면 너는 지금 피곤할 텐데 라고 해서 피곤할 텐데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you 그 다음에 would be tired now 역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과거의 사건이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80번은요. 만약 그녀가 나를 돕지 않았었더라면 나는 여기 없을 텐데. 그녀가 나를 돕지 않았었더라면 과거에 않았더라면 지금 여기 없을 텐데 가정법 뭐에 해당될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여기에 없을 텐데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 뭐에 해당될까요? 과거의 사건이 현재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그녀가 나를 돕지 않았었더라면 if she had not helped me 왜 이렇게 썼을까요? had not helped me 왜? 나를 돕지 않았었더라면 가정법 대과거는 had pp인데 부정은 not을 쓰는 거죠. 그녀가 나를 돕지 않았더라면 나는 여기에 없었을 텐데. 자, I would be here 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었을 텐데인데 없는 거니까 중간에 not을 써서 I would not be here. I would not be here. 난 여기 없었을 텐데 말이야. 라고 해서 가정법의 혼합을 여러분들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혼합가정법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78, 79, 80번에서 then이 보이시고 여기 now가 보이시고 지난밤이라는 과거가 보이고 now가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지금 따로 시간의 부사구는 있지 않지만 문맥상 옛날에 그녀가 나를 돕지 않았더라면 지금 난 여기 없을 거야. 그녀가 나를 도와서 지금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다라는 문맥으로 맞추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혼합가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가정법 대과거와 가정법 과거의 반반이고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과거의 사건이 지금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정법은 그래서 시제, 즉
어떤 일의 순서대로 일어난 사건들을 그대로 뒤집는 가짜로 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시제와 문맥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해석이 따로 제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로 최고가 되실 준비가 있으실 만큼의 애티튜드를 이미 가지셨습니다. 왜? 가정법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만큼 집중해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했었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은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가정법 대과거, 즉 과거 완료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과거의 사건이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재에 영향을 미칠 때는 혼합 가정을 사용하고요. 혼합 가정의 특징은 if 절에는 가정법 대과거, 주절에는 가정법 과거를 사용해서 이런 문장을 만들죠. if 주어 had pp, 주어 우슈, 조동사 중에 하나, 그리고 동사 원형을 사용합니다. 즉, if I had been in America, 내가 미국에 있었더라면 나는 영어를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과거에 미국에 있었으면 지금 영어를 잘할 수 있을 텐데,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영향을 주는 바로 그 혼합 가정입니다. 끝날게 한번 해보실까요? 라면, 내가 말이야 존재했었더라면, 미국에 존재했었더라면 나는 말 잘할 수 있을 텐데 영어를 말이야 아주 잘. 즉, 내가 과거에 미국에 있었으면 지금 영어를 잘할 거라는 혼합 가정의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가정법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생기초 스타터에서 여러분에게 그 이상의 가치, 기초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준동사 편에 대해서 정확하게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가정법이라는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생기초 스타터 성정희였습니다.